최근 선보인 미국 드라마 3차를 혹시 보셨나요? 중국 SF 소설가 류치신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류치신은 과학이론을 작품의 주요 뼈대로 삼는 이른바 하드 SF 계열의 작가입니다. 따라서 드라마 3채도 여러 과학이론이나 가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 드라마 둘 다 재미있게 봤습니다. 드라마는 소설보다는 좀 지적인 재미는 떨어지긴 했지만 출연자들의 좋은 연기나 시각적 효과로 나름대로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과학이론을 잘 몰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한 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드라마 역시 여기에 나오는 과학이론이나 가설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제목이기도 한 Three Body Problem, 즉 삼체 문제는 세 개의 물체 간의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루는 아직도 연구 중인 과제입니다. 이 문제는 작은 물체들 사이에선 큰 의미가 없지만 태양처럼 큰 중력을 가진 별들이 서로 가까이 있다면 아주 중요해집니다. 사실 과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왜 과학적 이슈인지 좀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 뉴턴 이후에 중력의 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태양계 같은 경우에 뉴턴의 중력 모델과 어긋나지 않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그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삼체, 예를 들어 태양이 3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개의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 궤도는 매우 불안정하게 됩니다. 거리와 힘의 변화로 속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궤도 예측이 어려워지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카오스 상태처럼 너무나 많은 변수 때문에 영원히 해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드라마 속의 외계인들은 그와 같이 세 개의 태양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삼체 항성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문명을 가졌지만 삼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계속해서 문명이 파괴되는 악순환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정된 항성계에 있는 지구로 눈길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삼체 항성계 같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과연 지적인 문명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드라마에서처럼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이 지속적으로 닥치지만 그 사이사이에 일정 기간 문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속의 이 삼체 항성계는 지구에서 약 4광년 떨어져 있는 센타우루스 자리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센타우루스 자리는 세 개의 항성인 알파 센타우리 A와 알파 센타우리 B 그리고 프록시마로 이루어진 삼체 항성계입니다. 프록시마 별은 SF에 자주 등장하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항성계에서 행성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행성들 중엔 드라마 3채에서처럼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생존하는 놀라운 생명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드라마에서 보여준 또 하나의 인상 깊은 과학적 설정은 약 4광년 거리에 있는 외계인들이 양자 얽힘이라는 양자역학적 현상을 이용해서 지구를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지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양성자 크기의 인공지능 컴퓨터는 지구의 일종의 스파이로 있으면서 이 양자 얽힘을 이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삼체 문명의 함대와 실시간으로 통신합니다. 우주에서 빛, 즉 전자기파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4광년 거리에 있는 함대와 통신하려면 가는데 4년, 또 오는데 4년, 도합 8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의 양자 얽힘 통신은 전혀 그 제한을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양성자는 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죠. 양자역학에 따라 이 입자는 주위의 다른 입자와 서로 얽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얽히는 관계란 하나의 상태를 변경하면 또 다른 하나도 거리에 관계없이 순간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회전 상태, 즉 스핀이 업이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두 입자 사이가 수백 광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얽힘은 그 거리를 무시하고 바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그 상태에선 빛보다 빠르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정보를 공유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기묘하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자 얽힘을 이용해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양성자 인공지능인 지자처럼 지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외계인 함대로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이렇듯 현재로선 드라마에서와 같은 설정은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먼 미래에 실제로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양자 얽힘이 통신 분야에서 빛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들 중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간단한 비트 신호를 양자 얽힘을 이용해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이 드라마 속의 외계인들은 원자보다 작은 입자인 양성자를 여러 차원으로 전개시켜서 지구만한 크기로 확장시키는 과학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렇게 커진 양성자 안에 컴퓨터를 새깁니다. 그리고 그 양성자를 원래 상태로 작게 접은 다음 지구로 쏩니다. 이제 그 양성자는 양자 얽힘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지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눈과 손이 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 외계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끈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4차원 외에 추가적인 차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발견된 이러한 차원들은 숨겨진 공간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직 과학적으로 그 공간의 존재 여부가 입증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블랙홀 속에 있는 공간으로 등장한 테서렉트입니다. 4차원 정육면체로 불리는 테서렉트는 정육면체 안에 작은 정육면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로 수학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미래에 실제로 그런 양성자를 그런 다차원 공간 확장 기술을 통해 지구를 뒤덮을 만큼 키워서 그 안에 컴퓨터를 식각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작가의 상상 속에서만 있는 아이디어일 뿐이죠. 이 드라마에선 우주선을 빠른 속도로 우주로 날려보내기 위해 연속해서 핵폭탄을 터뜨린다는 설정이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 방안일까요? 이 방안은 실제로 현실화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58년부터 1963년까지 진행됐던 오리온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핵탄두를 실은 우주선이 꽁무니로 이것들을 하나씩 배출시키고 이때 폭발로 발생한 플라즈마의 추진용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물론 핵탄두는 우주선과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운 상태에서 폭파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광속의 10%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한 과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대기권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한 1963년의 핵실험 금지 조약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 조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핵폭탄으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밖에도 드라마 3체엔 여러 흥미로운 과학적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원작 소설엔 훨씬 더 많은 과학 이론과 가설들이 있죠. 모든 SF 작가는 100% 허구인 과학적 설정은 하지 않습니다. 판타지가 아니라 과학적 상상력에 기초하여 글을 쓰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먼 미래는 무한히 펼쳐져 있으니까요.